좋아요, 구독! 이번에는 관련된 수혜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니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 니켈과 관련해서 수혜주들 어떤 게 있는지 동메달부터 출발하면서 만나보겠습니다. 3위 동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KG 케미칼입니다. 네, 앞서서 화면에서도 좀 나와 있긴 했는데요. 자회사인 에너캠이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부분 때문에 아마 주목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모멘텀 좀 살펴볼까요? 예, 맞습니다. 자회사인 KG 에너캠이 현재 황산 니켈, 황산 코발트를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입니다. 먼저 KG 케미칼은 그 중소기업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대기업 집단에 되기 위한 직전의 단계까지 몸집을 굉장히 많이 불려 있습니다. 근데 KG그룹의 어떤 지배 구조를 보시면은 KG케미칼하고 KG제로인인데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KG케미칼이고 KG케미칼 아래 여러 기업들이 존재를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는 KG모빌리티 쌍용차를 좀 인수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동차 기업 쪽으로도 약간 변신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밸류에이션 부분들을 또 완성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걸 좀 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KG케미칼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KG케미칼은 원래 이름대로 화학업체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학업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건설 원자 첫 번째는 건설 자재에 필요한 건설에 필요한 현재 화학 재료를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친환경 비료 생산, 유기농 어떤 비료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이쪽에 거의 특화된 어떤 그런 부분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우리가 최근에 작년에 하나의 올해 이제 한바탕 이슈가 됐던 요소수 이것도 당연히 암모니아 비료이기 때문에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을 무엇보다 떠나서 KG케미칼의 자회사가 이제 KG에너캠이 있습니다. KG에너캠이 황산 니켈을 생산을 하고 있고 황산 니켈뿐만 아니라 황산 니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 니켈의 모습이고요. 황산 코발트는 약간 붉은스름하게 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두 개 다 생산을 좀 하고 있고 또 실제 현재 생산 개파는 좀 적습니다만은 생산 개파를 테스트 과정에 통과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산 개파를 조만간 대규모로 현재 넓혀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하나의 긍정적으로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KG케미칼 부분들이 한 차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차례 크게 급등, 조정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2단 상승을 하고 조정,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한번 단기 급락이 됐지만은 이 냉난점은 깨지지 않고 지지를 보이다가 장이 좋으면은 본격적인 부분들 증설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좀 따라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니켈의 중요성들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KG케미칼의 성장 동력은 바로 자회사인 현재 KG에너캠이 되기 때문에 황산 니켈을 생산하는 뉴피에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KG케미칼 살펴봤습니다. 대기업이 되기 직전에 될 만큼 몸집이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생산 캐파를 계속해서 좀 늘려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동메달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자, 2위는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석탄, 광산, 팜 농장 키워드도 안고 있고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와 같이 이제 니켈 사업 추진한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흐름으로 좀 볼까요? 자, LX 인터내셔널은 생소한데 하지만은 옛날 LG 상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LG 상사가 그 LG 그룹이 분할이 좀 됐잖아요. 그러면서 LX란 사명으로 바뀌어지면서 LX 인터내셔널로 당연히 사명을 좀 바꿨습니다. 먼저 인터내셔널 계열회사 구조를 보시면은 LX 홀딩스 아래 LX 인터내셔널이 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업체들이 있죠. 근데 LX 인터내셔널 안에 또 다른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유리공업, LX 판토스, 그다음에 포승 그린파워, 그다음에 LS 판토스 밑에도 또 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드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LX 그 현재 인터내셔널 부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물류 트레이딩입니다. 물류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 소재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금속 소재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친환경 소재, 유리나 이런 생분해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유통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자원이 되는 것, 이제 소재가 되는 어떤 트레이딩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원 개발 쪽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자원 개발은 LX 인터내셔널은 아쉽게도 석탄 광산을 전문으로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석탄은 친환경이 아니라고 보지만은 다시 한번 최근에 중요성들이 약간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의 석탄 광산 운영이 인도네시아 괌, 그다음에 중국 내몽고,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부분까지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탈피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니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하고 있는 것이 팜 농장.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데 알다시피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어떤 팜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쪽 관련된 어떤 사업들도 같이 추진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그 관련된 식량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또 에너지 발전, 대체 에너지 발전을 하는 어떤 흐름들이 앞으로 대세가 되고 있는데 포승 자회사인 포승 그린파워를 좀 인수를 해서 바이오매스 사업 유기농 폐기물 가지고 하는 바이오매스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현재 수력 발전소를 하고 있는 에너지 사업도 같이 이제 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제 LG 컨소시엄을 구성을 좀 해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니켈을 어떤 광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네시아가 니켈의 생산량, 매장량 1위에 좀 있습니다. 그만큼 제일 중요한 건데 LG 컨소시엄을 참여해서 그랜드 패키지 프로젝트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일괄 수주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이제 광물 채굴부터 셀 생산까지 배터리 밸류체인을 전체 인도네시아에서 다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그다음에 LG 인터내셔널, 포스코 현재 이런 어떤 업체와 같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당연히 LX 인터내셔널은 여기서 광산을 채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션이 아직 최종적으로 체결이 안 됐습니다. 올해 연말 안에 타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의 모멘텀들이 LX 인터내셔널의 HMM 인수 후보가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재료는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LX 인터내셔널이 장기 차트로 보면은 장기 어떤 바닥권 다시 최바닥권에 들어왔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48,000원이 24,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대형주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바닥권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은메달 종목으로 LX 인터내셔널 살펴봤습니다. HMM 인수 가능성 언급해 주셨고요. 또 인도네시아와의 니켈 그리고 팜 농장 부분에 있어서도 협력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 성장 모멘텀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 종목 1위 금메달도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1위는 EM+입니다. EN+ 하면 그래핀 가장 먼저 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흑연을 국산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니켈과도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예,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 EM+ 부분들은 중소기업에 좀 해당이 되는데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셀 생산을 하겠다고 현재 취소할표를 많이 던졌죠. 그만큼 처음에는 많이 의아했는데 실제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전시 다수 참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부상이 되고 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알다시피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는 특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부터 리튬 이온 전지 관련된 부분에 특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현재 산학 협력을 통해서 특허의 실행권을 얻어서 이걸 바로 상용하는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재료는 상당히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재료는 뭐냐면은 우리가 슈퍼 커패시티는 이제 현재 축전 효과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현재 충전기 현재 즉 2차 전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재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복합 어떤 도전제 이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도전제는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부분인데 탄소 나노튜브에다가 그래핀 기술을 또 첨가를 해서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 탄소 나노튜브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상용화가 또 좀 중요하게 이슈가 좀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터리팩을 아래 이제 그 전기차 아래에 장착을 한다겠죠. 그런데 이 전체 통 케이스가 있는데 열이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방열 패드, 방열 시트라는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생산을 좀 시범 생산을 지금 공장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거하고 니켈하고 뭔 상관이냐? 현재 수직 계열을 완성하기 위해서 EM+가 필리핀 니켈 광산 채굴권을 확보를 좀 한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아직 양산화 단계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종목으로 보면은 차트로 보면은 아쉽게도 굉장히 크게 시세를 냈다가 다시 온바닥까지 다시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초기에 이 상황 급등했을 때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시세가 크게 났던 전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침체를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실제 펀더멘탈이 좀 늦게 따라주는 부분 때문에 거의 온바닥까지 왔습니다. 근데 온바닥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은 다시 한번 또 크게 또 시세가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저점이라고 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2차 전지에 대한 ABC 기초부터 실제 어떤 내용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현재 2차 전지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좋아요, 구독!